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그 64페이지를 이제 보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중개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거래 정보망하고.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 총칙에서 법률행위를 지금 공부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에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사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를 하는데 매매를 공부하죠. 매매. 여러분 민법에 가면 매매라는 것은 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그러죠. 소유권. 매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매도자를 소유권을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것을 이전해주는 의뢰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 의뢰인. 꼭 기억하여 매도자를 뭐라고 한다고? 그냥 이전 의뢰인. 소유권은 이제 생략하더라도. 그럼 이제 매수자는 어떻게 하던가요? 민법에 가면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잖아. 그리고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에?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취득 의뢰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다가 취득 의뢰인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 매수자, 이전 의뢰인, 매도자. 오바르코를 쳐버리셔야 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있어요. 중매쟁이. 이걸 이제 늦게 온 사람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지금 매주 이제 한두 명씩 막 오시니까 그분들은 동영상을 꼭 이렇게 좀 참고하셔야. 왜냐면 용어가 안 되면 우리 과목은 이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 뭐 제가 틈마다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에 딱 문 열고 들어가,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중개업자가 일단 뭐라고 그래요? 딱 가면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 그냥 빤히 쳐다봐. 뻘쭘하게 지금 강의 듣듯이 저거 왜 왔지 하고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되게 뭐라게? 지난주 얘기했죠? 그거 이제 공부한 사람들 얘기고,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내 집을 팔아주세요. 청약. 그럼 중개업자가 6억에 팔아주겠다. 뭐예요? 승낙. 우리가 이제 민법에 가면 청약과 승낙의 합의, 이 합의를 우리가 계약이라 한다 했잖아. 계약.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민법, 매매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계약. 임대차는 뭐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이 당사자예요. 다 계약 당사자. 그러면 우리 당사자는 중개업자와 의뢰인.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을 중개, 의뢰, 계약. 당사자 이름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중개, 의뢰 계약 그래요. 근데 통상은 이 의뢰인을 빼고 뭐라고 한다고? 중개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개 계약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서 중개업자가 뭐로 왔냐 물어보면 아까 뭐라고? 중개 계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집 내놓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중개 계약.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반드시. 지금 집중해야 돼. 초반에. 그래서 이걸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내놓을 때 한 사람에게 내놔요? 중개업자 여러 사람에게 내놔요? 여러 사람에게 내놓죠. 이렇게 동네에 이제 중개업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놓는다. 이렇게 다수의 중개업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그래요. 거기 밑에 그 동네를 쓸고 다니는 것을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름도 일반 중개 계약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통 중개 계약이라고 해요. 다수의 중개업자. 근데 나는 우리 동네에 마치 내가 아는 중개업자가 있어. 우리 친척이요. 나는 이 사람한테만 줘야 되겠다. 물건을. 또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야 되겠다. 그럼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줬죠. 그것을 뭐라고 할까? 전속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라.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일반과 전속 그 오른쪽 페이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 전속 중개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야. 일반 중개는 뭐라고요?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거. 전속은 뭐야? 특정한 중개업자 한 사람에게 의뢰하는 거야. 우리가 전속계약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부터 봐봐요. 일반 중개란 중개 의뢰인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권한을 여러 계공에게 경쟁적으로 부여하는 형태다. 나와 있잖아. 2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필요한 경우는 계공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거다 절차하여 일반 중개 계약서 서에다 동그라미 쳐요. 서 왼쪽 페이지잖아. 64페이지. 서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또 여기도 할 수 있다네. 이게 서식을 꼭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자 물건을 내놓을 때나 물건을 구할 때 중개업자하고 계약할 때 대부분 구두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네? 구두로 하죠. 말로 하면 중개업자는 메모만 하잖아. 그런 걸 여러분 구두계약이라고 그래요. 보증금 얼마, 뭐 매매가 얼마, 메모. 여러분 서면계약이라는 것은 두 부를 써서 한 부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건 내놓을 때 서면으로 해본 기억이 있나요? 없어요. 중개업자가 안 쫓으면 다행이야. 뭘 귀찮게 서면이냐고 학원 다니는 모양인데 하면서 쫓아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말로 하고 가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구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조문에는 서면 작성을 뭐요?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잘 사용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강행 규정의 반대말이야. 민법. 다 민법 얘기잖아 지금. 임의 규정. 그러면 맨 밑에 3번을 봐요. 표준 서식. 장관은 일반 중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동글뱅이. 장관 동글뱅이야. 그러니까 표준 서식이란 말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걸 법정 서식이라고도 해요. 법으로 만들었다. 표준 서식이라고도 하고. 이게 장관이 만든 서식을 다 표준 서식, 법정 서식 한다니까. 법으로 만들었다면 법정.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놨어요. 장관이. 나중에 이런 기본서 나오면 그 서면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을 꼭 사용할 의무가 없이 권장이라고 되어 있네. 사용을 안 해도 돼요. 권장사항이라. 작성한다면 여러분 두부 작성하는 거예요. 두부. 왜? 사람이 둘이니까. 중개업자하고 나하고 한 부 가지면 되니까.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복사지다 써도 돼. 중개사무소에 복사지는 있단 말이에요. 이 서식은 안 사둬놨어도 문방구에서. 그러면 복사지다 쓸 때 예를 들어서 그 2번 봐요. 2번에 위로 올라가면 2번에 보면 1, 2, 3, 4 네 가지. 그걸 꼭 기재해야 해요. 위로 올라가라 했더니 옆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 개처럼. 위 아래가 구별이 안 돼 지금. 옆으로 가면 뭐 할아버지밖에 더 나와 그림에. 위로 가라고. 턱을 들으란 얘기지.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 1번 보면 중개 대상 물. 그거 외워야 해 네 가지를. 물 위치와 규모네. 물자 동글뱅이. 거래 예정 가격. 가짜 동글뱅이. 3번에 보면 맨 끝에 중개 보수. 그 숫자 동글뱅이.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 밖에 계공과 의뢰인의 준수사항 준 동글뱅이. 그럼 동글뱅이만 읽어봐. 멋진 말이 만들어져요.
물가 수준. 그게 시험에 나와. 우리는 다 말이 되겠다죠. 단순함기거든 이런 것은. 이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앞자 따주는 거. 다 떨어져. 작년에 뭐 앞자 따고 한 사람들 다 떨어졌지. 와, 올해. 모든 과목을 다 앞자 따버리면 유학사 한 군데 버려. 그럼 그거 외우면 합격을 해야 되거든. 못 하거든. 지문이 길어지고 박스 문제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몇 개는 뭐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겠지만 저는 다 이해해 주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학생들은요 그런 걸 좋아해요. 앞자 따주고.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또 그때서 바꿔 선생은. 동영상 막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거든. 이것만 외우고 가세요. 외우면 풀어야지 문제가 풀려야지. 풀리지도 않아. 그 선생이 낸 모의고사는 잘 나와 점수가. 그 선생이 낸 것. 지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시험은 객관적이거든. 점수 70을 못 넘어버려. 유사상품에 주의해야 여러분들. 또 짝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물가 수준 일단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중개. 일반중개는 뭐지? 1년 내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전속중개 나오네. 거기 봐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특정한 개공이라고 돼 있잖아. 특정한 개공. 그자에 하나여 중개하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걸 뭐라고? 전속. 연예인들도 전속 계약 많이 하잖아. 예?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전속. 그러면 시험은 이제 전속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속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전속으로 한 적이 거의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이 뭐냐 하면 또 일반이야. 이게 또 시험에 나왔네. 그래서 이름도 일반이라 했잖아.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전속은 이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전속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후진적이에요. 이게 다수중개업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 것이에요. 왜 후진적인가? 왜 부동산 분쟁 사고가 많은가? 일반 중개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속은 특정한 중개업자에게 의뢰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갑이라는 중개업자를 믿고 내 집을 한 달 내에 팔아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개업자가 영업은 안 하고 낚시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녀. 영업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시간만 한 달을 소비할 수도 있죠. 중개업자가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전속을 안 하고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줬다면 이 사람이 뭐 상을 당했던 아파서 병원에 있던 다른 사람이 할 거란 말이지 지금. 이게 전속은 이게 폐단이야 이제.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돼. 그래서 전속 중개는 일반 중개에 없는 당사자의 의무가 나와요. 이 의무가 시험에 많이 내겠지. 그래서 그 일본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돼 있잖아. 책을 넘겨야지 왜 자꾸 앞에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앞에는 뭐 붙고 있다고. 그래서 개공의 의무.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의뢰인의 의무가 나오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네가 특권을 받았다. 너만 물건을 받았으니 너는 열심히 일해라. 이에 대응해서 손님 너도 딴짓을 하면 안 된다. 너도 의무. 그 이 두 사람의 의무가 시험에 당연히 내겠지. 그러면 중개업자의 의무는 뭐냐? 1번 문서로서 2주에 일해요. 2주에 일해. 업무 처리상을 통지해라.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얘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안해. 지금 손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2주에 일해. 최소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를 해줘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공개해라. 이 물건을 빨리 팔려면 너 혼자만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정보를 공개해라. 저 집을 빨리 조사해서 여러 중개업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속한 거래가 되거든요. 어디다 공개해라? 거래 정보망 또는 또 일간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한겨레 신문, 매일경제 뭐 이런 거요. 일간신문 또는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며칠 내에 해라? 7일 이내. 이걸 꼭 기억해야 이제 정보 공개. 물론 손님이 내 물건을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은 공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처벌돼요. 공개 안 해도 처벌되고 공개해도 처벌돼. 나중에 처벌까지 다 알아야 돼. 이제 일단은 기본에서 이 정도는 중개업자에게 뭐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 3번에 성실 확인 설명은 당연히 매수자에게 또 물건도 설명해야 되고, 일단 1, 2번 거기서나. 그러니까 2번 봐요. 의뢰인의 의무네.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중개업자가 막 신문에다 광고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근데 이 매수자나 매도자가 딴짓을 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한 달 내에 뭐 2달 내에 팔아달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달이 남았거든. 근데 이 손님이 다른 중개업자한테 또 의뢰해버렸네 하고 매매해버렸다고 보면 이 중개업자는 뭐예요?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본다고 그러지. 그렇게 돼버려. 너도 약속을 지켜라. 2달 기회를 줬으면 이 사람이 팔 때까지 기다려봐라. 이 사이에 딴짓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의뢰인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1번 봐요. 전속중개 체결 후 유효기간 내에, 한 달 남았는데 당의 개공 외에 다른 개공 거기다 등을 외쳐요.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해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중개업자는 뭐냐? 그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꾸 이해가 돼야 얼른 가지. 소통하는 강의를 해야 조는 사람 없어. 그러면 막 일사천리로 하고 가봐. 여러분들 그때뿐이요. 지나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버려요. 그래서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해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중개업자는 쫓아가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약금이에요. 위약금. 동글뱅이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잖아. 계약 기간 내 기회를 줘놓고는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위약금은 얼마를 줘야 되냐가 시험에 물어. 중개 그 보수에다 동을 외쳐요. 이게 보수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위약금. 여기 쓸 것도 없어. 거기 있잖아. 그 위약금. 그래서 거기 보면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잖아. 전액. 2번 역시 똑같은 얘기. 유효기간 내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그 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해버렸네. 동글뱅이 직접 거래. 그랬을 때 또 위약금 내야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받아 보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이 집을 다 보여주고 소개했거든. 근데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나를 배제하고 계약서를 써버려. 이런 것을 또 위약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거래 해버렸다. 여러분들 앞으로 할 때 막 방명록 이런 거 녹음도 해놔야 돼. 특히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은 손님들이 뒤통수 많이 쳐. 그러면 그걸 입증해서 다 돈 받을 수 있다. 위약금. 위약금은 항상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예요. 100%. 근데 이제 3번하고 구별해야 해. 스스로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줄 보수의 50% 범위 내에다 등을 해. 내에서 사회 통념에 따른 비용에다 등을 해. 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 비용. 그러니까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직거래 한 것도 아니고 이자가 스스로 이번에 뭐 모임을 갔다. 연말연시에 지금 모임 많잖아. 뭐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집을 산대. 그럼 뭐 내 거 사라.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버렸다니까. 이랬을 때는 중개업자의 배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한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 그 대신에 이렇게 중개업자 일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는 비용 받을 수 있어요. 이자에게. 그 비용이 보수의 100%라면 틀려요. 그래서 보수의 100%라면 틀리고 50%라고도 틀려요. 그래서 범위 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비용하고 위약금을 구별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아까 얘기했듯이요,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정보공개 내용이 뭐냐? 그러냐, 오른쪽 페이지에 보니까 그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밥 먹는 소원 7가지. 이 7가지를 나중에는 이제 외워야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부동산에 대한 특징들을 써놓은 거니까. 이걸 이제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한다니까요. 7일 내에. 읽어만 보면 중개대상물의 종류, 뭐 소재지, 지목, 아파트냐 토지냐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벽면 도배, 균열이 있냐, 누수가 있냐 뭐 이런 거 체크해야 해요. 수도전기 이런 거, 도로 대중교통, 역세권이냐, 시장 학교, 학군이 어떠냐, 학군 많이 따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일조나 소음 환경 조건.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권리관계예요. 이건 등기부터해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다 이런 걸 조사해서 민법 시간에 한 거. 이런 걸 공개해야 해요. 그 집은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자가 2사람 있다, 이런 거 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중개를 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요, 거기서 주의할 것은 두 번째 줄,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동글뱅이. 그것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야. 아니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인들의 인적사항들이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사회 문제가 커요. 근데 왜 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물건만 소개하면 될 텐데 신문에 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지요. 금지. 아니 된다. 그 다음에 6번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이런 거 다 공개해야 해요. 그 다음에 7번에 공시지가 이런 거 공개해야 해요. 공시지가. 근데 임대차의 공시지가는 아니할 수 있다 그랬네. 임대차 아니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재량. 그게 시험에 나왔지. 여러분 임대차 얻을 때 뭐 공시지가 따지고 그러지 않거든. 이런 것은 재량. 그래서요, 인적사항은 금지, 임대차의 공시지가는 재량. 그런 걸 구별해야 해요. 막히면 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자세히 이제 보게 돼요. 그 7가지 사항을 거래정보망 뭐라고요? 또는 일간신문에 며칠 내? 7일 내에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전속이에요. 그러냐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의 이 차이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지금 나중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전속 계약을 할 때도 전속 중개라는 법정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법정 서식을 두 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두 사람이니까. 중개계약은 항상 두 사람이에요. 여기 봐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중개계약은 두 사람이니까 두 부 작성하고, 매매는 세 사람이잖아.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중개업자는 항상 한 부를 가져야 되니까. 그럼 몇 부겠어? 세 부라고, 이 매매는. 그래서 그런 걸 뭐 실력이라고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사람 머릿수만 씹으면 돼. 그래서 그 프린트에 제가 나눠드린데 맨 밑에 그 도표로 서식이 나와 있죠. 그 일반, 전속, 그 도표로 딱 그려줌. 그런 것을 하나로 정리가 여러분이 되어 나가야 돼. 자, 일단 전속 중개는 그거예요. 그럼 넘겨보시면, 이거 이제 정보망을 봐봐요. 자, 정보망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일간신문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거든. 그래서 개공 상호간에다 동을 외쳐요. 상호간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결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속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면 중개업자하고 실장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어떻게 알아? 오늘 들어가 봤어? 그럼 이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컴퓨터에서 켜놓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찾는 거지. 그래서 다른 중개업자들이 띄워놓은 물건이 내가 없는 물건이 있는가 해서 미리 다 찾아놔야지, 아침에. 그래서 손님이 오면 내 물건부터 소개하고, 없으면 이제 정보망에 나와 있는 중개업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손님 있다, 공동중개하자고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중개의 매체가 이런 거래 정보망이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교환 시스템,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오픈하면 이 정보망에 한두 개씩은 다 가입해 있어요. 지금 가입비가 많이 들지, 비용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거래 정보망이라 하는데, 이 거래 정보망은 주의할 것은 개공과 개공 상호간이란 말을 동그랗게 칠하 있어요.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는 접속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중개업자끼리만 주고받는 것이야. 그게 팩트예요. 거기는. 넘겨보시면, 그러면 정보망은 지정 요건이 나오네. 자, 이 정보망 사업을 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는 공대에 나왔다, 나는 전자공학과 나왔다, 또 나는 뭐 프로그래머를 전문했다, 전공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보망 사업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정보망 사업을 해야겠다,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러면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럼 1번 봐요. 1번에 보면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들 동그라미 쳐요.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이 뭐냐? 그런 건 안 물어 여러분 시험은. 기술적인 문제라. 그냥 통신 업무니까 부가통신사업자야 된다, 참고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이거든. 상호간. 그래서 개공이 500명 이상. 그거 많이 헷갈려요. 그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몇 명? 한 명이잖아. 정보처리기사도 뭐야? 한 명.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서 그 숫자를 나중에는 이제 외워야 해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몇 명? 30명. 이 숫자를 나중에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시도가 17개인데
여러분 2개 이상 시도면 할 수 있어요. 이게 경기도하고 인천을 가지고 나는 정보망 사업을 하겠다. 전국망으로 안 하고, 아니면 나는 수도권만 하겠다. 그러면 각각 30명은 최소 모아서 500명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공이 500이요. 공인중개사가 500이요. 예? 개공이라니까 잘 기억한다니까.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나중에 문제 못 풀면 아무 의미 없어. 결국은 종일 이제 줄만 치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 한 개라도 이렇게 주위에서 책을 보면서 해야 돼요. 합격자 모임 가면 맨날 쓰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 2개 모집했다는 둥, 3개 모집했다는 둥, 1차만 됐다는 둥. 쓰는 사람들 다 떨어지고 와요. 다. 수업 시간에 설명 들으면서 줄치고 고민하면서 눈에 익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쓰고 있어요. 외우지도 않고 고민도 않고. 그 집에 가서 읽기는 하나요? 또 안 읽지.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없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은 강의는 들어야 되는 거지. 줄은 얼른 쳐버려야 돼. 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라고? 정성을 다해서 치면 내신 성적 더 나온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꼭 줄 치라고 하면 가지고 있던 볼펜 버리고 빨간 형광펜을 탁 칼을 빼요. 또 치고 또 닫고. 그 시간 다 가버리네. 딱 형광펜을 주었는데 빨강을 원했는데 파란색이 주어졌어요. 그럼 또 놓았다가 또 있다가 작업하다가요. 작업하다가 하나도 못 외우고 수업 시간. 여러분들 그 낭비 시간이 많더라고. 책 한 권이면 돼요. 그러니까 줄은 여기 보라고 하는구나 하고 딱 체크해버리고 자꾸 이제 이해를 해야지. 들으면서. 그래 하나도 기억이 남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 습관을.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줄 치세요. 이제 같이 칠 때 아마 정성을 다해서 치면 되겠지만, 이게 아무튼 여러분 500명 개공이냐 공인중개사냐 구별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으로 내려가요. 2번. 거기 보면요, 두 번째 줄 끝부분을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 이 신청은 누구에게 하느냐? 그 서류는 지금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 요건을 갖췄다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거래정보망은 등록관청이 아니요, 장관에게 하는 거예요. 지정. 여기는 등록, 신고 이런 말 안 써. 지정받는다고 그래요. 지정. 지정사업자 그러는 거예요. 장관에게 신청. 그러면 장관은 이제 이런 요건을 검토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색깔은 전혀 필요 없어. 그 박스는 3번으로 내려가면 장관은 지정 신청 받은 때로부터 거다 절차예요.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내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30일. 그러니까 지정 받았어. 이제 이자가 사업자가 된 거예요.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운영 규정. 네가 어떻게 운영할래? 이 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그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날로부터. 운영 규정. 네가 어떻게 운영할래? 이 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아야 돼. 여기서는요, 옛날에 시험이 뻔해요. 지금 여러분 이 공부하는 데는 아주 쉬운 부분들이에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지 신청일로 또 3개월 다 하고 틀리게 된 적도 많아요. 이거는 기간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요, 이자가 이제 지정받았으면 사업을 운영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돼. 근데 안 해버리네. 지정만 받아놓고. 그러면 또 처벌돼요. 그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해야 돼요. 1년. 1년, 3개월, 30일.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이 내. 그럼 오른쪽 페이지
그 5번 봐봐요. 지정 취소 나오죠. 큰 5번. 거기 보면 4번 봐봐. 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나오잖아. 그게 지금 그쪽에 써졌어. 이제 기본서는 이렇게 안 써졌어. 이제 자세히 써졌지.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취소해 버리겠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정권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니까요. 그 신청을 거기다 하지. 나중에 취소도 장관이 취소해 버려요. 아까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을 받아요. 30일.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맨 위에 4번은 뭐냐? 아직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는 아닌데,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집을 하나 얻거나 집을 사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물건을 쭉 이렇게 중개업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중개업자들이 올려놓은 물건을 보고 전화를 해. 전화하면은 싸고 좋은 물건 있어서 얼른 전화했지. 그러면 중개업자가 아이고 빨리 오세요 그래요? 팔렸다고 그래요? 팔렸다고 그러지. 빨리 오라 그래? 되게 팔렸다고 안 해요? 아니면 집 나갔다고 안 해? 그러지. 한 번도 중개사무소 안 가보셨어요? 인터넷을 못하지. 인터넷 보고 여러 물건이 있어. 싸고 좋은 물건 전화하면 중개업자가 꼭 팔렸다고 그래. 그게 거짓 물건이라 이 말이에요. 허위로 띄워놓고. 그래야 여러분들 1,000원짜리 가게, 1,000원 백화점 있잖아. 옛날에 막 유행했죠. 길바닥에는 1,000원짜리 깔아놓고 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게 1,000원짜리요? 10만원 20만원짜리지. 아니 1,000원짜리 하면서 왜 10만원 20만원? 앞에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거 사세요 그거 사세요 그러잖아. 똑같이 유인하기 위해서 허위 매물을 띄워놓고 손님을 유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공주처럼 커가지고 한 번도 계약서를 안 써본 분만 오래 모아놨구만 여기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이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여러분이 빨라요. 우리가 보면 이게 중개사무소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분 지금까지 중개사무소 들어가 보긴 했나요? 말 시키지 말라고? 진도나 나가자고? 진도 나가요. 여러분 널린 게 중개사무소인데 들어가서 뭐 영업하는 거 보면은 금방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아무튼 거기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고 2번이 개공의 의무가 금방 제가 얘기했던 거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막 허위 정보 같은 거 막 띄워놓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인터넷에 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직 보는 거 아니에요. 취소도 지정 취소도 보는 거 아니고. 넘겨보시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대충 알았어. 이 정보망이란 중개업자들끼리 공동중개를 하기 위해서 뭐 협의했고 가입한 뭐 인터넷 컴퓨터상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구나. 중개업자들끼리. 일단 이건 알아야 해요. 중개업자들끼리. 여러분은 여기 접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보망 사업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려면은 누구에게 지정을 신청하냐? 좀 했어. 어떤 요건을 갖춰서 이거 알면 되고, 그러면 장관은 당신 사업하려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게 정보망이다.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가면 이제 개공의 의무가 나와요. 거기 2번 봐봐요. 뭐 1번은 아직 필요 없고 2번에 보면
비밀 준수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나라에 어떤 나라든 간에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들이 침해를 많이 받아서 좀 사회 문제가 많아요. 지금 누가 내 핸드폰을 비밀 장치를 풀어서 봐버렸다. 누가 내 메일을 봐버렸다. 메일을. 또는 누가 내 통화 도청 감청을 한다. 그럼 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사생활보호법이 다 걸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도 손님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면 지켜줘야 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우리 법에 있다니까.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2번에 1번 봐요. 기업공인중개사 등에다 동그라미 쳐야 해. 등.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업무상. 개공 등의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개공 등 비밀 준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밀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것만이고 여러분 사생활 비밀 이런 거하고는 또 틀려요. 다른 법이 다 있어. 비밀을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법.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등자가 들어가면 등등등 그런다 있잖아. 모두를 다 포함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자들은 현직 때만 지켜야 하여 퇴직 때도,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영원히 입을 다물어라 이거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놨다니까. 재갈 조항이지 이게. 그 다음에 그 2번 보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등이니까 사원님은 보조원까지 뭐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번 봐요. 1-1이에요. 우리는 형벌이 아까 둘 중에 하나라겠죠. 3-3 아니면 뭐예요? 1-1인데 이게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재는 나중에 외워도 되니까. 지금 제재까지 외울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등을 조심해야 돼. 등. 이게 보조원도 재갈을 물려놨어요. 보조원이 말이 많거든. 그래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래서 까치부동산에 근무할 때 알았던 비밀을 딸기부동산에 근무할 때도 영원히 지켜야 돼. 그러면 1-1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아직 뭐 의미 없는데 다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반의사 불벌죄라 하는데 아직은 필요 없고 일단은 우리 법에 비밀 준수가 있더라. 여기는 중개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두더라. 모두. 그 다음에 형벌이 1-1이라고 하더라. 현직 또는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한다더라. 뭐 이 정도 선만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 준수에 위반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나중에 여기 요즘에는 이것은 제재 쪽에서만 좀 나와요. 1-1이냐, 3-3이냐, 뭐 이런 거. 그럼 만약에 자 보조원이 막 어제 왔던 손님에 대한 신용, 경제적 신용 불량, 파산자 이런 경제적인 파탄 원인 같은 것을 막 다른 손님에게 얘기해. 업무상 알았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대한 막 하자 이런 거, 막 귀신 나왔다고, 그 집 곧 붕괴된다고. 그러지도 않는데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걸 업무상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데 가서 막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경제적 가치 이런 걸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돼요. 이게. 그 어째 왔다 간 사람 그 첩이요 모 국회의원 근데 상가지 100억짜리 저 알아보러 왔어. 그냥 100억짜리 알아보러 왔으면 됐지 왜 첩을 얘기하냐고. 그런 것들 말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 셋 모이면 뭐예요? 고수업 치지. 네 모이면 펜짜고 5 모이면 이제 험담 막 그런 게 많잖아. 왜 시간이 많으니까 맛집 가서 종일 보조원들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럼 만약에 보조원이
비밀을 침해했어요. 보조원이 벌금 500을 받아버렸어. 자, 그러면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도 처벌돼야 안 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되지? 아까 했어. 전 시간에 또 딴소리 하고 있네. 아까 양벌, 얘가 1-1에 위반되면 사장님은 뭘로 처벌된다? 징역형은 안 받고 벌금 받는다 했잖아. 그 사장이 벌금 받아요. 얘가 입 털면. 얼른 방독면을 씌워야 돼. 야, 여기까지 하고 탁 입을 저가를 물려버려야 돼요. 왜? 내가 처벌되거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나중에 여기까지 연결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아까 뭐라 했어? 3-3, 1-1에 위반되면 사장님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써놔. 거기다 방독면 이렇게. 그 관계가 연결돼야 해. 자, 이제 오른쪽에 2번.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뭐 어려운 것은 없는데 여기서는 좀 쉬었다가 이제 봅니다.